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컴퓨터 활용 능력 자격 취득 전략에 대해서 강의를 맡게 된 차학과학대학교 교수 정미연입니다. 제가 이 자격을 맡게 된 데는 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의 워드 커말 부분을 맡고 있기도 하고요. 또 정보통신 분야 관련해서 컴퓨터 활용 능력 자격뿐만 아니라 여러 자격에 대해서 자문위원을 맡고 있어서 이렇게 또 좋은 기회를 주셨던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이 컴퓨터 활용 능력 자격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또 반드시 취득할 수 있는 자격 취득 전략에 대해서도 정확한 정보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차시에 준비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는 NCS와 컴퓨터 활용 능력 자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컴퓨터 활용 능력 자격에 대해서 취득 전략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했는데 왜 NCS라는 말이 나왔지?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미 NCS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고 또 준비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 물론 이제 취업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자격을 준비하실 때도 NCS와 관련되어 있는 직무 능력이나 직업 기초 능력을 알고 계실 때 좀 더 정확하게 자격을 준비하실 수가 있고 또 이 자격을 좀 더 다양하게 활용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NCS와 컴퓨터 활용 능력 자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기본적인 정보들이 있겠죠. 그 자격 개요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언급해 놓고 있는 게 IT 플러스 자격과의 연계라고 되어 있는데 이 IT 플러스란 자격은 컴퓨터 활용 능력 자격과 매우 유사한 자격이기도 하고 이 컴퓨터 활용 능력 자격의 도입 단계에서 학습하실 때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자격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컴퓨터 활용 능력 자격을 취득하셨을 때는 IT 플러스 자격 중에 실기 과목 2과목을 면제받으실 수가 있어서 이 2과목과의 연계성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NCS와 컴퓨터 활용 능력 자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첫 화면 표지에 NCS 사이트 주소를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요. 뒤에 보시면 go.kr로 되어 있죠.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이고 또 주소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인터넷에 접속하실 때는 www 생략하시고 ncs.go.kr로 이렇게 접속을 하셔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내용을 탐색하실 수 있도록 잘 안내가 되어 있는 사이트입니다. 자, 그 사이트에 있는 내용에서 주요한 내용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요약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국가직무능력 표준, NCS가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부분인데 우리가 NCS, NCS 이렇게 쉽게 얘기하고 있는데 NCS는 국가직무능력 표준에 대한 영단어의 첫 자를 딴 약어입니다. 우리가 또 길게 부르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쉽게 NCS라고 부르는 거고요. 국내에서는 NCS 개발한 지가 벌써 30년이 훌쩍 더 넘어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 현존하고 있는 모든 직업군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분석하고 체계화해서 만든 건데 좀 더 정확한 정의를 보시면 산업 현장의 종사자가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을 다른 일반 기업이나 기관이 아니라 국가가 체계화해서 구축해 놓은 것을 NCS라고 하는데요. 그 안에는 직무 능력을 체계적으로 도체 표준화한 직무 수행 능력, 줄여서 직무 능력이라고도 얘기하고 또 직업 기초 능력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기술 자격은 여기에서 언급되어 있는 직무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자격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자격에서는 직업 기초 능력도 함께 좀 더 잘 보셔야 합니다. 자, 직무 능력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모든 직업군을 분류를 했다라고 했죠. 그래서 대분류 24개로부터 각 대분류에서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까지 세세하게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 세분류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 업무에서 실제로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아주 세세하게 수행 준거로 기술해 놓은 것이 NCS가 되겠는데 이건 예시로 정보통신 분야의 특정 직무 능력 또 최근에 이렇게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되어 있는 새로운 직무 능력들이 추가되고 있어서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는 책이다라고 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 직무 능력과 직업 기초 능력 두 가지로 나뉜다라고 했는데요. 그 직업 기초 능력은 각 직무 능력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능력들을 크게 10개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 10가지 구성 능력 중에 구성되어 있는 능력 중에 보시면 제가 빨갛게 표시한 정보 능력이라고도 있는데요. 이 정보 능력 안에 하위 능력으로 컴퓨터 활용 능력과 정보 처리 능력 두 가지가 구성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자격의 이름이 컴퓨터 활용 능력 자격이죠. 어떻게 이름이 좀 똑같게 됐는데요. 실제로는 컴퓨터 활용 능력은 이 하위 능력, 컴퓨터 활용 능력을 평가하는 자격은 아니고 정보 능력을 평가하는 자격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하위 능력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정보 능력의 의미를 보시고 또 컴퓨터 활용 능력 자격의 정의를 보시면 거의 유사하게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업무 상황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의미 있는 정보를 찾아내기 위한 그런 업무 수행 능력이 정보 능력이라면 그러한 능력을 평가하는 자격 중에 이제 국가기술 자격으로 존재하고 있는 게 컴퓨터 활용 능력 자격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중에 직업 기초 능력의 정보 능력의 하위 능력을 다시 한번 정의를 했는데요. 하위 능력에 보시면 컴퓨터 활용 능력, 동일한 이름이긴 하지만 이 컴퓨터 활용 능력의 세부 요소에 있는 내용이 컴퓨터 활용 능력 자격에서의 필기 과목인 컴퓨터 일반과 매칭되어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하위 능력인 정보 처리 능력의 세부 요소를 보시면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관리하고 활용하는 능력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이걸 컴퓨터 활용 능력 자격에서는 필기 시험과 실기 시험을 통해서 스프레드시트라는 과목과 데이터베이스라는 과목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자, 물론 이 컴퓨터 능력 자격이 직업 기초 능력의 정보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자격으로도 존재하지만 모든 직업군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직업 기초 능력이기도 하지만 일반 사무직인 경우에 일반적인 사무행정을 다루게 되는 경우에는 직무 능력 중에 사무행정이라는 직무 능력 안에 능력 단위 자료 관리라고도 있습니다. 근데 그 자료 관리에 있는 내용들을 좀 보시게 되면 마찬가지 컴퓨터 활용 능력 자격에서 필요로 하는 그 해당 능력들이 유사하게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각 직무 능력의 능력 단위는 NCS 사이트에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들어가서 해당 사무행정을 선택하시고 다운로드 받게 되면 그 NCS에서 실제 사무행정 업무가 어떤 업무를 하고 또 어떤 일을 수행해야 되는지 세세하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수행 준거라고 해서 실질적인 일들이 다 기술이 되어 있는데 또 그 업무와 관련된 연관 자격에 대해서도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연관 자격으로도 연도별 합격자 수가 이렇게 표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 중에 보시면 사무행정의 일반 사무와 관련된 자격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언급된 자격들은 전부 다 국가기술 자격입니다. 자, 그중에 컴퓨터 활용 능력 1급과 컴퓨터 활용 능력 2급이 포함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취득자 수를 보시면 확연하게 많은 인원이 이 두 자격의 1급과 2급에 포함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에서 보시다시피 사무행정에서도 이 자격이 있을 때 사무행정 능력이 충분히 갖춰져 있고 또 활용할 수 있는 직원이 되겠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는 거죠. 자, 다음은 우리가 NCS 사이트에 보시면 상단 메뉴에 NCS 통합이라는 메뉴가 있고 블라인드 채용이라는 메뉴가 있는데 두 번째 탭에 해당하는 블라인드 채용 화면을 제가 캡처해서 넣어 놓은 거고요. 이 블라인드 채용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취업을 준비할 때 채용 과정에서는 다양한 스펙들을 쌓아야 하고 그로 인해서 사회적인 비용도 많이 나가게 되고 또 개인적인 그런 비용도 많이 지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채용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차별적인 평가 요소들을 좀 제거하고 실제로 일을 잘하는 사람을 뽑겠다. 직무 능력을 중심으로 평가하겠다라는 것이 블라인드 채용입니다. 그래서 블라인드 채용 공고는 이 사이트에 채용 정보센터와 이렇게 각각 메뉴로 구성되어 있는데 채용 정보센터에 들어가시면 모든 기관과 기업의 채용 공고문을
이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각각 기업이나 기관에서 각자 자신의 사이트에 올려놓기도 하는데요. NCS를 기반으로 블라인드 채용을 한다 그러면 무조건 이 사이트에도 함께 공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직업군을 찾으시거나 할 때 이 사이트에 먼저 들어가서 어떤 기업에서 실제로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을 뽑는구나라는 그런 정보들을 채용 공고의 직무기술서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이 직무기술서도 가장 최근에 특정 기관에서 행정 업무에 담당하는 직원을 뽑는 채용 공고의 직무기술서를 캡처해 둔 건데요. 직무기술서 하단에는 이렇게 반드시 자격과 관련된 사항과 직업 기초 능력이 언급되어 있게 됩니다. 이 직원이 입사를 해서 행정 업무를 맡을 때 관련된 내용을 평가할 수 있는 자격이 어떤 자격이 있고 그 업무를 담당할 때 필요로 하는 직업 기초 능력이 어떠한 것이 있다는 걸 설명해 주는 것이죠. 여기에 보시면 컴퓨터 활용 능력이라는 자격 포함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고요. 또 직업 기초 능력에도 정보 능력이 포함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NCS와 컴퓨터 능력 자격에 대한 소개를 마치고 두 번째, 이제 실제 이 컴퓨터 능력 자격에 대한 설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서도 이 사이트에 대해서 종종 나올 텐데 우리가 자격을 준비하려면 그 자격에 대한 그 해당 시행 기관에서 공지하고 있는 내용을 정확히 좀 확인을 하고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컴퓨터 능력 자격은 상공회의소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사이트 주소는 license.cochen.net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시로 여러분들이 이 사이트에 접속해서 뭔가 업데이트된 내용은 없는지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시는 게 이 자격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앞서 우리 NCS 직업 기초 능력, 정보 능력을 얘기할 때 우리 컴퓨터 능력 자격에 대한 정의를 비교해서 보셨었는데요. 자, 마찬가지 우리가 일반적인 사무 기능과 관련된 부분에서 컴퓨터의 일반적인 활용 능력, 필기 시험에 컴퓨터 일반으로 평가하는 능력이 되겠고요. 그다음 사무자동의 필수 프로그램, 우리가 오피스에서 다루게 되는 데이터를 다루기 위해서 사용하는 프로그램들 중에 대표적인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을 스프레드시트라는 프로그램 종류 중에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엑셀인 거죠. 그래서 엑셀의 활용 능력을 평가하게 되고요. 1급에는 거기에 더해서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프로그램 중에 일반적인 사용자가 가장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액세스의 활용 능력을 평가하게 됩니다. 자, 응시 자격을 보시면 필기 시험은 제한이 없기 때문에 누구나 다 응시하실 수 있겠고요. 실기 시험의 경우에는 반드시 필기 시험을 합격한 뒤에 보실 수가 있는데 필기 시험의 유효 기간이 2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년 안에 실기 시험까지 취득을 하셔야 되겠죠. 자, 검정 수수료와 합격 결정 기준도 언급을 해놨는데요. 검정 수수료의 경우에는 해마다 조금씩 인상되거나 변동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이트에서 직접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 합격 결정 기준은 필기 시험은 각 과목별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이 돼야 합격인데 2급은 2과목을 보게 되고요. 1급은 3과목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급은 컴퓨터 일반과 스프레드시트 일반 2과목의 평균이 60점 이상 되어야 하고 또 최하 40점은 넘어야 합격이 되겠죠. 다만 이제 1급의 경우에는 한 과목이 더 추가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일반까지 3과목 모두 40점 이상이면서 평균 60점 이상일 때 합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필기시험을 합격하시고 나면 실기시험을 보시게 되는데 2급은 스프레드시트 실무 한 과목을 보게 되고요. 1급의 경우에는 스프레드시트 실무와 데이터베이스 실무 2과목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 2급의 경우에는 한 과목만 보기 때문에 그 실기시험 한 과목이 70점을 넘어야 하는 건데 1급은 2과목 모두 다 70점을 넘어야지만이 합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급 시험을 굉장히들 어려워하시는데요.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전략을 잘 세운다면 1급도 충분히 취득하실 수 있는 자격이 되겠습니다. 자, 시험 시간에 대해서 언급을 해놨는데요. 이 시간을 왜 언급을 했냐면 시간을 잘 보시면
2급 시험이 끝난 다음에 1급 시험이 진행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는 1급을 딸 거야 라고 준비하실 때 1급만 도전하시기보다는 2급과 1급을 함께 준비하시는 것이 더 유리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나 1급 필기시험을 붙은 경우에는 2급 실기시험도 응시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제가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을 지도할 때는 1급을 준비할 때 1급과 2급 둘 다 접수해서 함께 응시하도록 하는데 하루에 2과목을 다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제 실기시험의 경우에는 매 회차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수험표로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자, 시험의 일정을 보겠습니다. 컴퓨터 능력 자격은 정기검정과 상설검정, 정기시험과 상설시험 두 개로 나뉘게 되는데 많은 수험자들이 상설시험을 조금 더 선호를 합니다. 왜냐하면 정기시험의 경우에는 연 2회 2번밖에 진행이 되지도 않기도 하고 또 해마다 일정이 조금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일정에 맞추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상설시험의 경우에는 매일 접수 가능하고 해당 지역 상공회소에 들어가셔서 내가 원하는 지역에 원하는 일정의 시험 날짜를 확인해서 접수하실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편한 일정으로 시험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합격자 발표도요. 정기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은 대략 20일 정도, 실기시험의 경우는 대략 30일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상설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의 경우에 바로 다음 날 확인을 하시고 바로 실기시험에 접수를 해서 응시를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실기시험의 경우에도 한 달이 아니라 보통 2, 3주 안에 결과를 확인하시고 또 합격 여부에 따라서 다시 시험을 응시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거죠. 자, 다음은 이 자격을 취득했을 때의 특전인데 특별하게 이런 특전과 상관없이도 지금 현 시점에 블라인드 채용을 하고 있고 NCS 기반 채용을 한다라고 하면 컴퓨터 활용 능력이 거의 다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행정, 일반 사무직과 관련되어 있다 그러면 이 컴퓨터 활용 능력 자격이 있을 때 우대를 받는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거 외에도 이제 일부 직군이긴 하지만 공기업과 일반 기업에서 채용할 때 가산점, 승진할 때 가산점을 부여하는 기관들이 많고요. 또 학점 인정도 일반적인 유사한 공인 자격에 비해서는 훨씬 더 높은 1급 14학점, 2급 6학점까지 인정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등급별 내용인데요. 앞서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2급의 경우에는 필기시험 이 2과목 우리가 직업 기초 능력, 정보 능력에서 컴퓨터 활용 능력에서 다룬 내용들 그것이 필기시험의 컴퓨터 일반으로 평가를 한다라고 했죠. 그다음 실기시험과 함께 있는 스프레드시트 일반, 스프레드시트 실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둘 다 엑셀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필기시험의 스프레드시트 일반이 있고 실기시험의 스프레드시트 실무가 있는데 엑셀의 활용 능력을 사지선다 객관식으로 평가하는 게 필기시험이고요. 작성형으로 실제 실무 능력을 평가하는 게 실기, 스프레드시트 실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검정 내용은 이렇게 참고하실 수가 있겠고요. 출제 수준은 1급에 비해서 좀 더 빈도가 높고 수준은 조금 더 낮은 난이도의 문제들이 출제가 됩니다. 다음 1급 과목인데요. 1급 시험 과목은 앞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데이터베이스 일반이 필기시험에도 포함되어 있고 데이터베이스 실무가 포함되어 있기도 합니다. 우리 과목으로는 한 과목만 늘은 것뿐이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준비하실 때는 2급에 비해서 훨씬 더 공부해야 될 내용도 많고 평가 수준도 난이도도 매우 높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데이터베이스 일반에는 우리가 스프레드시트 일반은 엑셀을 활용하는 능력을 사지선다 객관식으로 평가하는 게 필기시험이다. 작업형, 작성을 하는 게 실기시험이다라고 했는데 1급의 데이터베이스 일반에는 데이터베이스 개론 문제가 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액세스에 내가 활용 능력을 사지선다 객관식으로만 문제가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려면 기초지식, 데이터베이스 개론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데이터베이스 개론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고 액세스를 이용한 데이터베이스 실무 능력도 사지선다 객관식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1급은
이 데이터베이스 일반 때문에 많이 어려워하는 수험자들이 많은데 실제로 또 준비를 해보시면 유형들이 또 범주가 우리가 대학에서 배우는 한 과목에 해당하는 데이터베이스 개론의 모든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준비를 출제 경향을 바탕으로 차근차근 해보시면 또 충분히 공략 가능한 과목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등급별 내용까지 보셨고요. 그 다음에 자격증을 활용하는 사례라고 해서 제가 사이트 화면을 캡처해서 준비를 해놨는데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최근에 이렇게 자격증 활용 사례라고 해서 수기도 공모를 하고 또 시상도 하고 이렇게 홈페이지에 공유를 해서 많은 수험자들이 같이 이런 내용들을 좀 공유도 하시고 동기부여도 받을 수 있게끔 제시를 하고 있더군요. 그래서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서 활용 현황 메뉴에 들어가 보시면 내용을 보실 수가 있는데 공공기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자격을 어떻게 준비를 했고 그 자격을 취득해서 내가 어떻게 취업을 했고 어떻게 승진을 했는지 아주 재미있게 잘 내용이 담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이런 또 활용 사례들을 살펴보시면 좀 더 내가 동기가 부여가 돼서 좀 더 열심히 준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자격증 소개를 드렸고요. 마지막 IT 플러스 자격과의 연계라고 해서 IT 플러스 자격에 대해서도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시간이 컴퓨터 활용 능력 국가기술 자격에 대한 소개를 하는 시간이긴 한데 IT 플러스 자격을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국가기술 자격 컴퓨터 활용 능력을 취득했을 때 IT 플러스 자격의 실기 과목 2과목을 또 면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좀 더 다양한 자격을 취득하는 데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IT 플러스 자격은 우리가 컴퓨터 능력 자격이 데이터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관리하고 활용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자격이라면 IT 플러스는 좀 더 실무에 좀 밀접하고요. 그리고 조금 더 기초적인 전반적인 지식들을 평가하는 자격입니다. 그래서 이 과목에서도 보실 수 있다시피 우리 실기가 엑셀, 1급이 액세스 2과목을 평가를 했는데 컴퓨터 능력의 경우에는요. IT 플러스는 문서 작성 능력을 평가하는 IT 플러스 워드 프로세서, 거기에 발표 자료 제작을 하는 IT 플러스 프레젠테이션이 포함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스프레드시트는 커말 1급, 2급에 있는 엑셀, 활용 능력 평가 문제 유형과 많이 유사하고요. IT 플러스 데이터베이스의 경우에는 컴퓨터 능력 1급 실기 시험 데이터베이스 활용과도 매우 유사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IT 플러스 자격들이 5과목, 또 필기까지 해서 5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한 과목 한 과목 전부 다 취득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모듈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실기 과목 중에 한 과목 취득했을 때, 3과목 취득했을 때 레벨이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필기시험과 함께 취득했을 때 가장 높은 레벨인 레벨 5까지 취득할 수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부분 때문에 이 자격을 소개해 드리는 건데요. IT 플러스는 국가기술 자격, 워드 프로세서와 컴퓨터 능력 1, 2급을 시행하는 기관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가 공인 자격입니다. 그래서 이 국가기술 자격인 우리 컴퓨터 능력 1급, 2급 그리고 워드 프로세서를 취득했을 때는 실기 시험들을 면제받을 수가 있게 되는데 여기에서 만약 내가 컴퓨터 활용 능력 2급을 취득했다. 그런 경우에는 실기 과목 중 IT 플러스 스프레드시트 한 과목을 면제를 받게 되고 수준도 중상으로 표기가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앞에 있는 모듈 중에 레벨 1에 해당하는 건데 IT 플러스 자격 시험 한 과목도 안 본 상태에서 커말 2급을 땄다고 해서 바로 레벨을 취득하는 건 아니고요. 여기서 적어도 한 과목 정도는 직접 응시하는 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컴퓨터 능력 2급을 취득하고 프레젠테이션이나 정발용 지식 둘 중에 한 과목 정도 취득하시면 쉽게 레벨 2까지 취득이 가능한 거고요. 1급을 취득하신 경우에는 2과목을 면제받게 되고 수준 역시 더 높은 수준인 상으로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엑셀 시험인 IT 플러스 스프레드시트, 액세스 시험인 IT 플러스 데이터베이스 2과목을 이제 면제받게 되는 거죠.
그럼 앞에서 보셨던 모듈에서 내가 스프레드시트와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상수준의 자격을 이미 취득한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프레젠테이션이나 또는 워드 프로세서 한 과목과 조금 더 컴퓨터 일반, 컴퓨터 능력 필기시험 컴퓨터 일반보다 난이도가 낮은 정보활용 지식을 취득했을 때 레벨 4와 레벨 5까지도 준비하실 수가 있겠죠. 컴퓨터 능력 자격은 공공기관이나 공무원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취득을 하셔야 취업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기도 하고요. 일반 사기업의 경우에는 IT 플러스만 있어도 어느 정도는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략을 잘 세우시면 IT 플러스와 컴퓨터 능력 자격 이렇게 프로필을 조금 더 세울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격들이 이게 면제가 되는 이유가 문제 유형이 매우 유사하기도 하고요. 스프레드시트의 경우에는 커말 2급에서 매크로 부분만 제외된 나머지 문항은 거의 다 유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컴퓨터 능력 자격을 준비하는 도입 단계에서 너무 어려워서 바로 공부하기가 어렵습니다라고 하는 경우에 이 IT 플러스 스프레드시트를 먼저 준비해 보시고 커말 2급을 준비하시게 되면 좀 더 쉽게 점수가 우리가 100점 만점을 받아야 합격하는 건 아니잖아요. 실기시험의 경우에 70점만 넣으면 되기 때문에 그런 전략들을 세우는 방법들을 조금 더 넓게 세워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여기에 있는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는 IT 플러스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는 커말 1급 데이터베이스 실무 과목에서 매크로, 비주얼 베이직 프로그램이죠. 매크로 부분과 이벤트 프로시저, 그런 VBA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문제들이 거의 다 유사하게 들어있고 조금 더 난이도가 낮게 되어 있습니다. 컴퓨터 능력 1급보다는 쿼리 문제가 조금 더 잘 되어 있고 문항수가 더 많기 때문에 커말 1급에서 쿼리 때문에 어려워하는 수험자들은 이 IT 플러스 데이터베이스를 준비했을 때 훨씬 더 공부가 더 잘 된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두 개 자격을 연계해서 같이 공부하시는 것이 어떤 자격을 취득하든지 여러분들이 좀 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전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차시 컴퓨터 능력 자격에 대한 소개를 마치도록 할 거고요. 남은 차시에서는 특히 이제 다음 차시에서는 컴퓨터 능력 필기 유형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릴 건데 필기 시험이 1급은 3과목이나 되고 2급도 2과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은 과목은 묶어서 1급과 2급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떤 유형으로 출제가 되는지 또 예시 문제를 통해서 출제 경향까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차시에서는 또 실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차시는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